KF-21 전투기 엔진 전보 교체 결정. 국산 엔진 램제트 마하 2.4 플러스 달성. 3중 연소 램제트 신기술 특허 출원. 부풀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예산 따내기 용도 우려. 기존에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40%는 정보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추산하는 정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KF-21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알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40%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업계 기준인 전체 엔진 공유, TES 토탈 엔진 쉐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산화율은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란 지적이다. 이같이 부풀려진 국산화율은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국의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체계개발 계약 당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협의해 도출한 엔진 국산화율 목표치는 정부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 17%였고 하나에어로가 제시한 업계 기준인 TES로는 39%였다. 하나에어로와 제너럴 일렉트릭, GE이 함께 만드는 엔진에서 국산화율이 40%에 근접했을 뿐 하나에어로가 제작할 수 없는 수출 통제 부품 등 GE가 직접 납품하는 엔진 부품까지 포함하면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율이 체계개발 계약 당시 정부 기준 17%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기준으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산화율로 인해 GE 등 해외 기업에 지출할 비용은 고환율 여파로 크게 늘어 KF-21 전체 국산화율도 65%에서 다소 하향 조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하나에어로가 하는 것은 가공과 조립 수준으로 GE가 면허 생산을 허가해준 것만 가능하고 핵심 엔진 부품은 GE가 주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 면서 정보 규정 방식으로 볼 때 체계개발 당시 17% 국산화율 목표치에서 현재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산화율에 따라 GE에 줘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라이선스 비용은 국산화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F-21 한 대에 들어가는 엔진 2개 가격은 총 230억 원으로 초도물량치만 4,600억 원에 전력화까지 갈 경우 2조 7,600억 원이다. 하나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력을 선보인다.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 엔진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AESA 레이더, 소형 SAR 위성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목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7월 22일부터 26일 영국 런던 근교의 판버러 공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약 6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그룹사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보여주는 에어존과 발사체 관측위성 위성통신 서비스 등 종합 우주 솔루션을 제시한 스페이스존을 운영한다. 국내 개발의 수출까지 성공한 AESA 레이더, 항공엔진 독자 개발도 추진. 에어존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 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된다. 첨단 항공엔진은 KF-21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 LVF,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하나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와 수출 계약까지 체결한 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각 항공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AESA 레이더를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항공기 생존을 위한 첨단 항전 장비, 친환경 항공기 핵심 구성품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소연료 전지, 전기식 작동기, EMA 등 한화가 40여 년간 축적한 항공사업 통합 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스페이스존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최초 국산화한 소형 SAR 위성으로 전장 상황을 관측하고 2021년 투자한 유텔셋 원앱 위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 대응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SAR 위성이 촬영한 국내 목포항, 미국 센트럴파크와 양키 스타디움, 두바이 팜 주메이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 등 세계 각지의 선명한 모습을 전시 현장에서 공개해 위성 관측 역량을 보여줄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도 전시된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은 발사 성공으로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성 고객을 모집하고 국내 민간 위성뿐만 아니라 해외 위성까지 발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적극 알려 글로벌 사업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자주포 전차에 국산 심장 탑재, 방산 수출길 넓힌다. 국내 방산업계가 미국 유럽의 수출 통제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해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포석이다.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을 미국 유럽산에 의존할 경우 수출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 특히 방산업계는 지정학적 이슈와 인권 문제로 빈번히 무기 수출이 막힌 중동 지역 방산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도 노리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의 2023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물자 완성장비 국산화율은 2017년 74.2%에서 2021년 77.2%까지 상승했다. 2022년 이후 국산화율은 아직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현재 80%를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완성장비 국산화율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장비의 완제품이나 부품 등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국내 방산업계는 수출 효자 품목인 지상 무기체계 위주의 핵심 부품 국산화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폴란드에만 1000대를 수출하는 데 성공한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세계 9개국에 도입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자주포 전차의 심장인 엔진이나 변속기를 독일 MTU사에 의존하는 탓의 수출을 추진할 때 일일이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해외 방산 전시회에 자주포와 전차의 실물을 전시하는 것도 승인 대상이다. 엔진 변속기의 완전한 국산화 없이는 독자적인 수출 여력을 확보할 수 없는 셈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특히 과거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꺼리고 있다면서 과거 미국 사례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산 무기의 중동 수출에 간접적으로 독일의 영향을 받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출 제약을 벗어던질 선두주자로는 K9 자주포가 꼽힌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독일에 대해 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무산되자 정부는 STX 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학연과 함께 7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K9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2000년대 K2 전차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는 90% 국산화를 목표로 잡았다. 2008년 개발이 완료된 K2 전차는 1차 양산 시기인 2010에서 2015년 국산화율 76.8%를 기록하며 K1A1을 뛰어넘었다.
2014년 2차 양산 때는 핵심 부품인 엔진을 독일 MTU 사제품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 제품으로 바꿔 국산화하면서 국산화율이 83.6%로 확 뛰었다. 2020년 3차 양산 때는 조준경 열상 검출기 등을 포함해 국산화율 84.3%를 달성했다. 완전한 수출을 위해 남은 한 발자국은 변속기의 국산화다. 현재 K2 전차에는 독일 랭크 4의 변속기가 장착된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엔진 변속기, 위 절반만 국산화가 이뤄졌다. 현재 국내 업체인 S&T 다이내믹스가 K2 전차 국내 4차 양산분해 변속기 탑재를 시도하고 있고 내구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독일산 변속기를 탑재해 자유로운 수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변속기 국산화가 완료되면 K2 전차의 수출 활로도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동으로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국가의 K방산의 무기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핵심 부품의 국산화 없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며 외국산 부품 의존 문제를 해결해야 중동 방산 시장으로의 진출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3. 한중 해양 문제 회의, 편리한 시기 해양협력대화 개최 기로.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 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인 한중해양협력대화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우리 측에선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주중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고 중국 측에선 외교부 자연자원부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해경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가 배석했다. 양측은 한중이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과 국제법 준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우리 측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고 중국 측의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단속 노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중은 해양 문제 관련 협의체가 협력을 증진하고 현안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데 공감하고 해양환경, 과학기술, 어업, 해상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4. 광화문 용산 일대 전투기 굉음, 국군의 날 연습. 놀라지 마세요.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상공에 공군 전투기가 비행 연습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굉음이 발생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F-15K, F-35 등 전투기 4대가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비행훈련을 진행했다. 비행에 참여한 전투기는 4대에 불과하지만 같은 경로를 여러 번 오간 전투기로 인해 굉음이 발생하고 있다. 전투기 비행훈련은 오는 2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장갑차 등 최첨단 무기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시가행진이 진행된다. 군은 행사 당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숭례문에서 광화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시가행진에 나선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당시 K9 자주포와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지상유도무기, 현궁, 무인 잠수정 등 장비 170여 대가 투입되고 육해 공군 등 장병 4천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지상 장비는 물론 전투기 등 공중전력까지 시가행진에 나선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도 이뤄진다. 호국영웅 컴퍼레이드를 비롯해 UN 위장대, 미 8군 등의 도보 행진 행사도 마련됐다. 일각에선 2년 연속 시가행진을 개최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행사를 위해 예산 79억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02억 원이 소요됐던 국군의 날 행사 비용을 올해 약 22억 원을 줄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2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KID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국민 60%가 시가행진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